안녕하세요. 오사카 특사 콘상입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자 그 옛날 백제인들이 털을 닦은 오사카를 둘러보려 합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오사카이기에 제게는 일본의 도시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 오사카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군부대 흔적들을 철거 정리하던 1954년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부지에서 고대 궁터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조사에서 이곳이 7세기 중반 아스카 나라 시대에 있었던 나니아노미야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일대가 모두 군과 관련된 건물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군국주의 군대의 시설들이 철거되니 비로소 역사의 현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저는 지금의 일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지네요. 645년 을사의 변을 통해 소가시 등의 호족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하며 타이카 개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코토구 텐노가 나니아노 나가라노 토요사키노미야로 궁을 옮기며 소가시의 근거지였던 아스카에서 벗어나 이곳 오사카에 궁을 짓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왕이 실제로 거주하며 정치와 의식을 모두 행하는 형태의 궁으로서 시초가 되는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즉 국호가 일본이 된 후 최초의 수도가 오사카가 되는 셈이며 최초의 궁이 바로 나니아노미야가 되는 셈이죠. 이곳은 나니아노미야 유적과 그 유물들을 바탕으로 지었다고 하는 오사카 역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람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글에 오사카가 일본의 수도가 된 시기를 7세기 중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코토쿠 텐노의 시기를 말하는 것 같죠. 그럼 지난 시간에 다녀왔던 닌토쿠 텐노의 타카츠노미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국내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닌토쿠 텐노의 치세는 313년에서부터 399년까지입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도 그렇고 120년을 더해야 실제 연대가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봐도 그렇고 타카츠노미야의 오사카와 나니아노미야의 오사카 사이에 2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물론 닌토쿠 텐노 때의 오사카는 부도였을 뿐이라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역사를 부풀리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들이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임나일본 부설에도 이용하고 있는 외오왕이 5세기에 중국과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기록에도 나온다고 하는 외의 다섯왕이 실제로 누구인가를 두고 아직도 많은 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찬성시록 등 자기들 왕족보 기록을 토대로 대입해보면 바로 나와야 하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도 아직도 누구인가를 두고 이론들이 많다는 것이 그 또한 불가사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디를 둘러봐도 백제의 영향이 엄청났음을 쉽게 알 수 있겠는데요. 역시 오사카가 백제계 도레인 왕이 수도로 삼은 백제인들의 도시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내려오는 계단에서는 오사카 성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으로 쓰다 지금은 카페가 된 제4사단 사령부 본부 건물도 보이고 윤봉길 의사께서 수감되셨던 위수 형무소 자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나와 오사카 성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습을 기억하고자 만들어 놓은 피스 오사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곳은 안타깝게도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화두를 던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3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있었던 8차례의 오사카 대공습에 대한 기록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어찌 보면 담담한 듯한 문체들로 사방을 채우고 있긴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것과 그 안에 반성의 의도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오사카는 이런 생활, 이런 상태였다고 전하며 이는 이렇게 고생하며 지켜냈다. 이렇게 처절하게 싸워냈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하고 호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생활상이라고 합니다. 발육 상태는 이러했고 이런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전시해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시켜 고생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남기는 것이죠. 또한 전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하나같이 비장함만 머금고 있는데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싸움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만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과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후대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인 여러분들도 이곳 관람을 마치고 나면 아마 이러실 겁니다. 와, 핵폭탄이 아니어도 이렇게 엄청난 공습이 있었구나. 야, 생각도 못했는데 오사카도 피해가 컸었네. 대부분 이곳의 반성의 메시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끝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만들어둔 곳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도 그럴진데 지금의 평범한 일본인들은, 특히 어린 학생들은 관람 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억만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 끔찍한 그림들을 보면서 지금의 일본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놀라울 정도이지 않나요? 어쩌면 이렇게 교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태 몰랐지만 일본은 사실 승전국이었던 건가요? 피스 오사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직 오사카가 공습받아 피해본 것만 남기고 전하고 있는, 하지만 어떠한 역사 왜곡도 하지 않은 정직한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1932년) 당시에는 오사카 성공원은 물론 공원 주변 일대가 다 육군 사단본부 그 자체였습니다. 곳곳에 군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죠. 포병공창, 병기창, 사격장, 훈련장, 군수창고 등이 성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수각 바로 앞에는 육군 제4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건물들의 상당수가 강제징용당한 조선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 앞에는 오사카 육군 병기보급창 병기고가 있었는데요. 오사카 대공습 중에 모두 파괴되고 없어졌고
전후 재건하는 과정에서 토요토미가를 모시는 호코쿠 진자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넓은 오사카 성공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찾아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사 옆으로는 아무 건물도 세워져 있지 않은 공터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사사단 사령부가 설치한 위수 형무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수 형무소가 윤봉길 의사께서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셨던 곳이 되겠습니다. 일제는 처음에 상하이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 했는데요. 의거의 주모자로 지목되었던 김구 선생님의 체포를 위해 형 집행이 계속 연기되었고, 그러는 사이 국제 여론이 나빠지고 군 상황도 여의치 않아지자 상하이에서 형 집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일제는 결국 윤봉길 의사를 오사카로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 오사카 위수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오사카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일조선인들이 주축이었던 오사카 반제국주의 동맹에서 석방전단지를 발행하는 등 오사카에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민심이 술렁거렸습니다. 당시의 오사카는 일본 경제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도쿄에 위협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칫 큰 혼란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일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는데요. 때마침 육군 제9사단에서 윤봉길 의사의 신병을 요청해 왔고, 윤봉길 의사는 그렇게 또다시 카나자와의 위수구금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여행의 대표적인 도시인 오사카를 간단히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사카가 백제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나 일제강점기의 흔적도 짙게 남아있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있어 크나큰 유적 그 자체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앞으로도 오사카가 얼마나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곳인지, 또 우리와 얼마나 깊은 인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지 더욱더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